동네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김 씨. 김 씨의 가게는 뜨내기 손님보다 단골 손님이 더 많이 찾는데요. 그러다 보니 외상거래도 잦습니다. 물론 일주일도 안 돼 외상값을 갚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. 길게는 1년 가까이 외상값을 주지 않은 손님도 있습니다. 작년 연말 김 씨네 가게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한 지인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. 지인은 동료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200만 원 넘게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는 신용카드 한도가 꽉 찼다며 다음에 계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곤 1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요. 외상값을 달라고 수차례 연락하고 문자를 보내도 다음에 주겠다는 말을 할 뿐 지인은 여전히 200만 원 넘는 음식값을 내지 않습니다. 적은 금액도 아니고 꼭 이 돈을 받아야겠다는 김 씨. 음식을 실컷 먹고는 1년 가까이 돈을 내지 않는 손님에게 외상값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? 네,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, 이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50대 남성의 고민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사연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? 말씀하신 대로 살해자는 50대 남성이고 몇 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아내와 함께 식당을 차렸습니다. 갈비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워낙 쉽지도 않을 뿐더러 직장 생활만 했던 사람이 또 쉽지가 않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.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실패했다 포기했다 하지 않고 성공한 대박집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분들 같은 걸 그대로 하셨어요. 성공한 식당 찾아가서 사장님들한테 어떻게 장사하셨습니까? 자문도 구하고 스스로 계속 요리 비법을 개발을 해서 자신들만의 레시피를 만들고 또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맛도 자리를 잡고 서비스도 자리를 잡고 입소문이 나서 동네 맛집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. 단골 손님들이 크게 늘 정도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성공을 했는데 이분에게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외상값이 상당했나 보죠? 이게 어느 업장이고요. 손님의 이 부류에 따라서 달라요. 뜨내기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외상이 없죠. 그렇죠. 근데 단골 손님이 생기면 늘 머리 아프게 따라다니는 게 외상거래입니다. 예, 여기도 역시 같은 거였어요. 근데 대다수의 손님들은 외상거래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 와서 갚는다든지 늦어도 한 달 이렇게 갚는데 문제는 이제 1년이 넘도록 안 갚는 사람이 있었는데요. 1년이 넘도록 안 갚은 이 손님은 어떤 경우냐면요. 이 식당을 개업할 때부터 왔던 그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연말입니다. 연말에 찾아왔어요. 내가 이 직장 회식을 이 가게에서 좀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님이죠. 예, 그게 드신 게 210만 원어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음식값을 지불해야 되는데요.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연말이다 보니까 내가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지금 신용카드가 그 한도가 좀 초과됐어요. 다음에 와서 계산할게요. 그리고는 이제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또 친분이 있으니까 외상을 해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.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송년회 때 210만 원 상당의 고기를 먹고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강간무소식이에요. 아직도 외상값을 갚지 않고 있는 거죠? 네, 식당 주인은요. 그때만 해도 기다리면 오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. 아내는 뭐해 빨리 와서 돈 받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 개업 때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이니까 또 추궁하기도 그렇고 달라고 하기도 민망해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난 거죠. 이렇게 하다가는 절대 돈 못 받겠다. 진짜 전화나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전화하고 문자를 합니다. 처음에는 받습니다. 알고 있어요. 돈 갚습니다. 딱 했는데 어느 순간 문자에 답도 안 오고요.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. 이게 뭐지? 이런 손님은 처음 만나본 겁니다. 200만 원까지 뜯긴 것도 그렇지만 이런 손님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장사할 마음도 나지 않습니다. 외상값 안 갚고 그냥 도망다니는 건데. 이게 문제예요. 그러다 보면 전화도 했는데 안 받고 문자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근처 다른 식당을 갔는데 오늘 그 210만 원 외상값을 갚지 않았던 사람이 다른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. 예, 한동안 이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던 이 지인을 근처의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목격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만난 김에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. 그러자마자 외상값 이야기를 하자마자 오히려 이 돈 안 갚고 있는 외상값 안 갚고 있는 이 사람이 소리를 크게 버럭 지르면서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
다른 사람이랑 식사 중인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시면 어떡하시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착한 분 같아요. 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러고 속상도 하고 사실은 돈 빌려간 사람이 왜 돈을 안 갖고 이렇게 큰 소리 치나 싶으면서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고 양해를 구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나 그 사람 찾았어. 만났는데 이러더라. 속상했어. 아내가 아니 당신 정신 있냐 없냐. 그 자리에서 돈을 언제 받겠다고 확답을 지어야지. 1년이 지나면 외상값도 1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라고 아내가 말을 합니다. 남편은 사실 모르는 사실이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. 1년을 지나면 정말 돈을 안 갚아도 되나? 또 한 가지는 아내의 얘기에 의아한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외상에 간 그 사람에 관한 또 그 상실감인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자신은 그 당시에 친구한테 돈 빌려준다라는 그 어떤 우정어린 마음으로 빌려준 건데 예, 이 친구는 우정은 고사하고 좀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상처도 같이 있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근데 듭니다. 가게 주인 입장에서 단골 손님이 그러면 서로 아는 사이에 외상값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그것을 안 갚는 사람이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? 오늘 사연 보내주신 50대 남성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볼까요? 1년이 지난 외상값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만약 끝까지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는데 1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소시효 얘기 많이 하는데 소멸시효죠. 소멸시효라고 민사는. 하나요? 이제 네. 범죄 같은 게 공무원시효고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인데 외상값 같은 경우는 1년입니까?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. 아, 채권.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뭐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아. 이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,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숙박을 하고 그 숙박료를 외상으로 했어요. 그 숙박료도 시효가 1년이고요. 아. 음식값도 시효가 1년입니다. 야.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거 옷 같은 거 빌려 입을 수도 있잖아요. 예. 의복 대여료도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고요. 또 연예인의 임금도 시효는 1년. 그다음에 학생 수업자의 교육, 교사 채권 같은 게 이제 1년인데 이제 조속히 법률 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예외적으로 사유를 둬서 이건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년이 지나서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시효 지났잖아 나 안 갚아 그러면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외상감을 달라고 청구했던 것,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법률용어로 이행의 최고라고 하는데 예, 예. 이행의 최고 방법은 특별하게 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없어요. 근데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 돈을 갚아라라고 독촉했던 사실들이 있으면 조금 연장될 수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동안에 뭐 독촉하고 문자도 보냈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있는데 1년이라고 하는 시효를 뒀던 거군요. 외상값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석할 때 1년의 소멸시효다. 이렇게 해석해도 그렇죠. 되겠군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잖아요. 우리 주인, 네. 이 식당 주인은 빌려준 건데 이거는 뭐 빌려준 거로 따지면 또 10년이 됩니다. 일반 빌려준 거는 10년. 아. 상사로 빌려준 상사 시효면 5년이 되고 단기는 1년짜리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그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. 객관적으로 음식 대금입니다. 음식 대금을 안 준 거거든요. 외상값. 그래서 단기 소멸시효는 1년이 지금 적용받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볼 때 뭐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좀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1년이 지나고 만약 소멸시효 중단을 안 시켰다 그러면 네. 사실은 못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요. 아. 막 그러다 보니까 중단 사유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재판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예, 또 예. 채무를 승인하는 방법도 있어요. 지금 가서 맞지라고 예 맞습니다라고 승인했을 때 그때 중단이 되거든요. 예, 예.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좀 고려해봐야 될 근데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해석이 좀 들었어요. 우리가 보통 외상값 하면 네. 한 서너 사람이 밥 먹다가 외상값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회식비로 한 210만 원 썼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걸 외상값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지금 조금 네. 전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금액도 크고 210만 그렇죠. 원 크고 네. 이거는 내가 사실 돈을 빌려준 거지 카드 안 그러네요. 된다 그래서 빌려준 아. 거지 이게 무슨 당연히 이건 내 채권이지 그러니까 음식값이 아니라 그냥 단순 일반 민사 채권이지 이게 무슨 음식값이냐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. 그 의미가 뭐냐면 음식값을 못 받은 거잖아요. 아, 식당에서 밥을 네. 먹었으니까. 그러니까 아. 음식값을 결제를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. 결국 외상값이다. 음식값, 그러니까 아. 말 그대로 외상값이 되는 거고요. 예, 예. 이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 규정된 단기 소멸시효 1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. 1년 동안 한 번도 달라 그런 적 없고 뭐 알아서 주겠지, 알아서 주겠지, 알아서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1년이 훌쩍 지났을 때
외상값 갚으세요라고 하는데 싫어요. 그러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. 아.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지금 문자도 뭐 보내잖아요. 사안들 보니까 문자도 보내고 뭔가 내 채권이 있다는 걸 계속 상대방한테 알렸던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있다는 얘기도 지금 문자로 뭐 예, 문자나 혹은 뭐 말로 했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일단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문자를 네. 기관에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됩니까? 200만 원이니까 소송 비용이 꽤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보다는 지급 명령이라는 방법도 예, 예. 있고요. 지급 명령은 이제 재판부에 돈을 달라라고 외상값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아주 간단한 절차도 인지도 상당히 싸고 절차에 의해서 이 상대가 그 통지를 받고도 별 말이 없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. 지급 명령이 또 가능하고요. 또 그게 아니라면 소액 사건 심판 통해서 한다면 그때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심리이 됩니다. 예. 그래서 계속 뭐 문자 메시지는 그때부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예, 사실 제가 좀 네. 이거 정리하고 백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년의 외상값은 1년에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문자도 지속적으로 보냈고 네. 아까 법률 용어 뭐 이행의 최고라고 네, 하는 네, 네. 부분을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급 명령까지 한다고 하면 받아낼 방법은 있다.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려도 지금 되나요? 이행의 최고를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네. 이 돈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행의 최고. 빨리 예. 주세요. 이게 이행의 최고인데 근데 이제 그걸 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문자나 이런 것들 뭐 이런 증거 자료들을 네.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거고 지금 이제 소액 사건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사실 문자나 이런 것들로 객관적 증거가 확인이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뭐 어떻게든 뭐 다투거나 네.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뭐 나는 거기서 안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객관적인 먹은 증거들이 좀 사람이 있으니까 또 같이 회식했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주면 어떡하지 또 이런 걱정하잖아요. 예, 근데 예. 지금 옆에서 음식점 하신다면서요. 그러니까요. 이제 자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받아낼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러네요. 210만 원 회식해서 잘 먹었으면 갚아야죠. 갚아야죠, 당연히. 네, 그렇게 그거 다 안 갚고 뭐 소화가 되겠습니까? 다 갚고 빨리-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이 없죠. 그런가요? 평소 식당 하시는 분들이 네. 가장 애로사항이 외상값. 맞아요. 그러네요. 네. 뭐 연말에 외상값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갑니다.